네, 안녕하세요. 저 KB증권에서 해외채권 담당하고 있는 박준우입니다. 대선이 약 일주일 정도 남은 상황입니다. 이 대선을 앞두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이제 생성이 되고 있는데 크게 네 가지 시나리오로 상정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해리스가 되느냐, 트럼프가 되느냐 이 두 가지 경우하고요. 각각 대통령이 됐을 때 그 당의 상원과 하원을 모두 이기는지 한쪽만 이기는지 에 따라서 정책 방향이 크게 갈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선 해리스가 승리를 하고 민주당이 상원과 하원을 모두 이기는 경우는 가능성이 가장 낮은 시나리오로 좀 예상이 되고요. 나머지 세 가지 케이스가 좀 비슷한 확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지금 시장은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을 굉장히 의식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은 바이든 정권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고 양원은 공화당과 민주당이 양분해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플릿 의회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해리스가 이기게 되면 상원과 하원을 민주당이 다 가져가긴 어렵기 때문에 정치 지형이 현재와 굉장히 닮아 있을 가능성이 높고 그 경우에는 정책의 변화가 크진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선에서 좀 쟁점이 되는 총 세 가지 정책, 이 세금 정책, 관세 정책, 그리고 이민 정책으로 좀 나누어 보면 해리스가 당선되는 경우에는 큰 정책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중요한 부분은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정책이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바뀔 것인지가 시장의 관심사입니다. 우선 트럼프가 주장하는 바는 법인세 인하하겠다, 관세를 부과하겠다, 불법 이민자들을 추방을 하겠다, 총 세 가지를 압축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 뒤에 두 가지 부분, 관세를 부과하는 것과 이민자를 추방하는 정책은 의회의 동의 없이 대통령 단독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정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당선된다라고 하면 관세와 이민 정책은 어느 정도 펼쳐질 가능성이 높고요. 반대로 법인세를 인하를 하거나 소득세 인하를 연장하는 이러한 법안들은 의회의 통과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을 모두 이기는 시나리오 하에서만 가능한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총 세 가지 정책을 말씀드렸는데요. 먼저 관세 정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세 정책은 미국이 중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들에게 보편적 관세를 매기는 정책이 트럼프의 주요 정책입니다. IMF에서 10월 연간 전망 자료에서 여러 가지 정책 변화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분석을 했는데 그 부분들을 조금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관세를 부과할 경우에는 직관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아질 것 같지만 실제 경제 모델을 분석을 해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플레이션 영향이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작은데 그 이유를 생각을 해보시면 만약에 미국이 중국의 일부 품목에 관세를 부과했다고 가정을 해보면 그것이 반드시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다른 상품으로 대체될 가능성도 있고요. 그것보다도 오히려 무역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성장률이 꺾이는 효과가 이제 같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관세를 부과한다고 해서 인플레이션이 마냥 높아지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관세로 인해서 소비가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성장률을 깎아먹는 효과가 더 크게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의 일부 인식과는 다르게 관세 정책은 인플레이션을 끌어올리기보다는 성장률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더 클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만약에 트럼프 일기처럼 관세가 관세에서 끝나지 않고 무역 불확실성이 커지는 이벤트로 전개가 된다라고 하면 이때는 당연히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투자도 감소하고 성장률도 글로벌리 둔화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관세는 인플레이션 요인보다는 성장률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더 적절한 해석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감세 정책입니다. 감세 정책은 여지없이 인플레이션과 성장률을 모두 끌어올리는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주장하는 감세 정책은 기존의 텍스컷 잡 액트에서 통과됐던 여러 가지 감세안들을 연장을 하고 법인세를 추가적으로 인하를 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이 정책이 일부 실현된다라고 하면 인플레이션도 높아지고 성장률도 제고하는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시장은 이 감세 정책을 특히 많이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금리가 같이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그 기저에는 트럼프가 재정을 풀어서 결국 경기를 한 번 더 부양시킬 것이라는 기대가 함께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기대가 오래가지 못할 것으로 보는 이유는 이민 정책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트럼프가 불법 이민자들을 추방을 하고 신규 이민자 유입을 막는 정책을 펼쳤을 때 경제적 영향이 어떠할까를 생각을 해보면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합니다. 물론 성장률에는 마이너스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그 이유는 기존의 미국
경제에서 소비 활동을 하고 생산 활동을 하던 인력들을 애초에 빼내겠다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성장률에는 마이너스 효과를 주고요. 일시적인 인플레이션 상승 효과도 가져오긴 합니다. 성장률을 깎아먹는 효과가 워낙 크기 때문에 관세, 감세, 그리고 이민 감소 정책을 모두 종합하면 트럼프의 정책은 인플레이션을 조금 올릴 수는 있겠으나 그것보다도 성장률을 둔화시키는 효과가 더 큰 정책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 트럼프의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다시 유발하는 정책이다라고 평가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성장률에 대한 영향을 너무나 과소평가한 평가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최근의 금리 상승은 조금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미국 금리가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하향 안정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요.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트럼프의 정책들을 뜯어보면 성장률에는 그렇게 도움이 되는 정책들이 아니기 때문에 금리가 계속 오르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드린 여러 가지 정책의 직접적인 경제 효과뿐만이 아니라 지금 시장은 트럼프가 감세 정책을 펼치게 되면 정부의 적자가 늘어날 거고 그것이 결국 정부 부채 비율을 높이는 것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 새로운 사실이 전혀 아니고요. 정부 부채 비율은 금융위기 이후에 한번 급증을 했고 팬데믹 이후로 한 번 더 급증을 해서 지금 미국의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은 약 100%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정책을 펼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정부 부채 비율은 계속 우상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우상향하는 가운데 해리스가 됐을 때와 트럼프가 승리했을 가능성에 따라서 정부 부채 비율의 전망이 조금씩은 달라집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정책 변화가 없다라고 가정을 하면 우상향을 하는데, 빨간색 점으로 표시한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에는 정부 부채 비율이 좀 추가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이유는 결국 감세 정책을 펼치기 때문에 그만큼 재정 수입이 줄어들고 재정 적자가 늘어나면서 정부 부채 비율이 높아지는 메커니즘입니다. 시장이 걱정하는 것은 정부 부채가 늘어난다는 것은 결국 미국 국채 발행이 늘어나서 금리가 상승하는 것을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그러면 그 금리의 상승 효과가 정말 얼마나 클 것인가를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왜냐하면 일각에서는 이러한 이유로 미국 10년물 금리가 5%, 6%까지 상승할 것이다 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하기 때문인데요. 저희는 이러한 정부 부채 비율 상승의 효과가 10에서 20bp 정도의 금리 상승 효과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펀더멘털만 고려하면 미국 10년물 금리의 고점은 4.2% 정도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런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을 반영을 하면 10년물 금리의 고점은 약 한 4.3에서 4% 정도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지는 정부 부채가 늘어나는 것은 분명 장기 금리의 상승 영향은 맞는데 그 상승폭을 조금 계량화를 해보면 50bp, 100bp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10에서 20bp 정도의 상승 효과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금리의 추세적인 상승보다는 일시적인 상승 이후에 다시 하향 안정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미국의 정부 부채가 늘어나는 것을 좀 막연한 두려움을 갖는 것보다는 지금 정도의 미국 10년물 금리 레벨이면 미국 장기 국채를 매수를 고려해 볼 만한 레벨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